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운영위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의회 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증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사무국장님께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사무국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최병철. 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실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 또는 팀장님께서는 감사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최병철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감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형 위원장님과 최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의회 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양숙 의정팀장입니다. 최창숙 의사팀장입니다. 김연희 홍보팀장입니다.
공은선 정책지원팀장입니다. 1쪽에서 5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 자료로 가름하고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추진된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정책지원팀 신설을 통해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인사권 독립에 따라 평택시의회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승진, 채용 등을 자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영식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추후 정책지원 전문 인력 증원에 따라 사무국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의정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의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등 160여 개 언론사를 비롯해 의회 홈페이지, 공식 유체부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9대 전반기의회 개원과 관련하여 의원총람, 의회 수첩 등을 제작 및 배부 완료하였으며 홍보 영상과 안내 책자, 제8대 의정백서 등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와 홍보 매체 다각화를 위해 올해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는 SNS 콘텐츠 제작 및 관리와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SNS 홍보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홍보 매체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 긍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 추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민 제보는 시민 제보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으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항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15일간 제보 접수된 5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각 위원회로 통보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12월 중에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의회 사료 자료 관리입니다. 2027년 고덕청사 신축 시 의정 사료를 한 자리에 모아 평택시 의회의 역사와 의정 활동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의정사료관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 의정사료관 전시를 위해 의회 현판, 의회 마크 주물, 사진 및 영상 자료 등을 수집 보관하고 있으며 청사 이전 시까지 자료가 소실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사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 청사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 지원관 등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에 따라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7월 제9대 평택시 의회 개원 후 가스밸브암, 우수관, 지하 급수관 등을 보수하고 간담회장 의회 마크를 교체하는 등 의회 시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환기시설 설치 및 도배 등을 통한 지하 환경 정비 사업에 2,200만 원을, 분관, 지하, 지상 1, 2층 시스템 냉난방기 도입을 통한 청사 냉난방 시설 개선 사업에 2억 350만 원을 각각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내 의회 환경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제235회 2차 정례를 마지막으로 올해 의회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의회가 방송 시스템 소리가 약간 묘하다, 이 마이크가. 어쨌든 우리 의회가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권 독립이라는 뭐 아직 약간 좀 반쪽짜리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시행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 과도기 속에서 의회의 어떤 바로잡아감을 지금 잡아가시는 국장님으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고, 그리고 항상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직원들 잘 대해주시고 저희 의회와 의원들과 함께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쭉 제가 이제 뭐 행정사무감사지만 좀 이야기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인사권 독립이라는 어쨌든 시스템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건강적인 면이나 교육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복지의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제가 이제 행감하기 한 얼마 전에 지하 이제 운동실도 다녀보고 뭐 구석구석을 한번 전체 의회를 돌아봤습니다. 일단은 뭐 다 체크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 대동안 직원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하에 있는 운동기구들의 안전 문제, 이제 거기 있는 벤치프레스나 이런 것들이 혼자 운동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머신이나 벤치프레스나 이런 운동기구들이 혼자 1인이 운동을 할 때에도 안전한 장비들로 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안전 그 어떤 준비들은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 옆에 이제 샤워실이나 이런 게 뭐 천장하고 벽이 막 다 갈라질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남자 샤워실 같은 경우는 여자 샤워실에서 남자 샤워실 안이 보여요. 그 옷 갈아입는 데가 그 입구에서. 그러니까 여자 샤워실을 출입할 때 고개만 좀 돌리면 남자 샤워실 탈의장이 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실질적으로 샤워실을 쓸 수 있고 어떤 서로 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사무감사지만 제가 뭐 행정에 대해 질타하고 이런 거보다 좀 이런 쪽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리모델링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그 체육 시설이 지금 그 러닝머신 등 한 7종이 지금 현재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08년도에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형이고, 그 예전에 요즘 나오는 그 신형은 이제 안전성이 많이 이제 첨가가 됐는데, 예전 거는 이제 안전성에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셔갖고 그 이제 전문 체육사한테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이제 받았고, 거기서 지금 이제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하 이제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제 샤워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내년도에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하 시설에 대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전사고는 항상 예기치 못한 데서 오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상황도 그렇고, 저희들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 차량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공무 차량이 몇 대가 있죠? 의장님 차량 빼고 지금 2대 있습니다. 공무 차량 활용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 의원들에게 그 공무 차량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정확히 공지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이 차량을 지금 구대 의원님들이 내가 어떤 일에 좀 협조 요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아무도 지금 별로 인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 차량 제가 차량 운행 일지를 받아봤는데 굉장히 좀 그 여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여유가 있어서 네. 적극적인 어떤 활용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서 예, 그러면서 또 그 운전 자체도 지금 직원이 이제 그 운전을 대신 또 해주고 하는데 네. 의원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공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떤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정치적으로 유용되는 일은 없게끔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 거기에 따른 정확히 예, 명확하게 매뉴얼을 좀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직 저희가 이제 정책지원팀 이야기를 좀 하면 5쪽에 보면 저희 자료 이게 정책지원팀에 이제 분장 사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읽어보면 아직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현재 인력으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또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의원 정수의 50%를 정책지원관을 편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후에 이 편제가 완성이 됐을 때 아직 뭐 지금 내려온 공문이나 이런 건 없고 네. 현재 진행은 저희가 5명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완티오는 현재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9명이 편제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팀장님 제외하고 네, 포함인가요? 제외하고 예,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완티오가 됐을 때 네,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이 지금 분장 사무가 다 가능한지 예.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정부의 기존 인건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된다는 예전과- 전제하에 된다는 예. 전제하에 그러면 이제 9명이 오게 되면 의원님들의 뜻을 여쭤서 그거를 9명을 전체적으로다가 정책지원팀으로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존에 이제 전문위원실에 상임위원회로 배치를 할 건지 등 그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네. 이렇게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 뭐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뭐 이미 다른 팀장님께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적이 있는데 정책지원관의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에 굉장히 그 의미 있었던 부분 그나마 네, 그 부분이 뭐였냐면 의원 2명당 하나씩 정책지원관이 배정되어진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의회가 약간 유두리 있게 약간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활용하려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올바르지 못하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만약에 전체적으로 시행이 시작되면 경기도의회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시군들이 전체 매칭이 시작이 될 겁니다. 2대1 매칭이 시작이 될 거고 뭐 광역은 당연히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의원들의 권리다. 의원들이 마땅히 활용되어질 수 있는 본인들의 어떤 의무 그 권리이기 때문에 의원님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정에 대해서는 어떤 뭐 다른 어떤 형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저희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앞으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대1 매칭으로 분명히 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의회 사무국이나 다른 어떤 뭐 전문위원실이나 이렇게 이 인원이 분산됐을 때 향후에 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그 10쪽에 보면 시의 사료 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한두 개만 더 하고 꼭 진행이 되었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사료들 이외에도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의회 역사는 저희가 이제 95년도에 3개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그리고 또
그런 모든 역사적인 자료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전 의원님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예산 편성과 함께해서 어떤 TF가 됐든 어떤 뭐 팀이 구성이 돼서 그 일대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소장하고 계신 의회의 역사적 어떤 유물들, 뭐 개인의 유물이 있고 또 우리 의회의 역사일 수도 있으니 잘 선별해서 그분들에게 협조 요청해서 뭐 좀 저희가 좀 협조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의회의 역사를 우리 역사 사료관에 담는데 예. 나중에 좀 약간 이가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덕으로 가게 됐을 때에는 뭐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뭐 1층 어디 한 모퉁이라도 우리가 네. 의회의 역사를 좀 담는 그런 사료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부터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뭐 8대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9대 현재 진행되는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역사 사료를 저희가 이제 소장을 하는데 보관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들이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지하 보일러실을 전체 드러낼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예. 그렇죠. 그 일부에 대해서 어떤 제습 기능이나 환기 시스템을 예. 좀 해서 예. 소장실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2027년도나 8년도에 예. 의회가 이전할 때 그때에 함께 이전될 수 있게끔 잘 보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예. 네, 아직 뭐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사 사료를 제가 수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의회 간에 아니면 기관 간에 주고받는 기념품들 지금 예를 들면 의장님께서 지금 뭐 개인적으로 행사도 참석하시지만 기관 대 기관의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지금 현재 유승용 의장님만이 아니라 전대 의장님 8대, 7대, 6대, 5대 의장님들이 기관 대 기관 혹은 단체 대 단체 간의 어떤 서로 교류하면서 주고받은 기념품들이 제가 보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은 개인이 간에게 지급되어지는 어떤 뭐 통상적인 기념품들이 분명히 있고 기관 대 기관의 기념품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별도로 보관하는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대 의원님들부터 해서 의장님들부터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예. 일부 회수도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의장님께서도 저희가 이제 관행대로 왔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평택시청을 가도 단체 간에 기초단체 간에 아니면 뭐 지자체 간에 주고받은 기념품들 해외에 갔을 때 받은 기념품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국제교류나 뭐 이런 속에 있는 기념품들이 다 전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도 제가 뭐 기관 대 기관으로 주고받은 기념품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회수도 좀 고민해 보시고 네.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의회의 또 역사 속에 사료 속에 남을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안 할까 하다가 했는데 좀 해야겠는 게 네. 우리 평택시의 어떤 건전한 발전이 우리 평택시의 건전한 발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의회 사무국에는 어떤 컴플레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피켓팅이나 이런 걸 할 때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8대 때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은 정장선 시장님도 많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어떤 캠페인성의 어떤 캠페인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갈 때에
그런 어떤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린다거나 하는 그런 행태의 피켓팅 그런 캠페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의원님 개인이 할 때에는, 개인이 스스로 할 때에는 정치적이거나 무엇이 있거나 전혀 관계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그럼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본인의 이름을 쓰든 직성명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 첨예한 정쟁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의회 예산으로 피켓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직성명이 써진다는 거. 그리고 이미 저희 컴플레인을 통해서 이미 선관위에도 공식 질의가 돼서 답변이 왔다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의회 사무국은 의원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의회 사무국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 구대가 시작되고 이제 뭐 4개월 됐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가 이 구대 4년 동안에 어떤 의회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게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예산적으로도 정치적 성향의 어떤 피켓이나 이런 게, 아니면 의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아니더라도 건전하더라도 직성명이 들어가면 선거법의 위반의 여지가 분명히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회 예산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현재 그 우리 예산이 투입된 적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챙기겠습니다. 환수하셨나요? 예산이 투입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환수하셨습니까? 우리 예산으로다가는 지급 안 했습니다. 의정 팀장님 어떻게 됐죠? 예산에 이제 그 실명으로는 그런 안 하셔도 돼요. 예,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께 말씀드려가지고 그분한테 그분이 직접 개인적으로 비용 처리한 하셨습니다. 걸로. 예,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어떤 제가 우리 당이고 남의 당이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의 것들이 우리 의회로 들어와서 의회 사무국의 어떤 예산이나 우리 공무를 처리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고민하게 만들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비단 공무 차량 활용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3층 우리 이제 청사 뭐 부분 계속 예산 조금해서 계속 리모델링을 하는데, 3층 간담회장에 지금 저희 보니까 18쪽에 보면 의원님들 간담회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본청의 그 종합상황실의 그 전광판처럼 저희도 그 별도의 계속 현수막을 제작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영상이 송출될 수 있게 저희도 그 정도 예산 편성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 내년도에 네. 추진될 수 있도록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들, 네. 저희가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또 저희가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저희가 생활 속에서 충분히 안전에 대한 시설들을 점검을 해야 된다. 제가 건의드렸던 상임위 회의실이나 이런 데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지금 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 시에 저희가 뭐 창문도 지금 저희가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사항도 그 내년도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인데 8대 때에 제가
8대 때 우리 외부에 야외에 있는 흡연실을 전방에 있는 거를 우측으로 지금 이동을 시켰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동을 시켰고, 그때 이제 흡연자분들이 이제 약간 우리는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빠져나가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뭐냐면, 좀 저는 비흡연자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도 좀 고민해봐야 된다. 뭐냐면 그 부분에 냉난방 시설이나 어떤 이런 부분이 좀 가미될 수 있다면 비도 피하고, 좀 지금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뭐 안타깝더라고요. 거기 추운 날씨에 그 주머니에 손 넣고 겨우겨우 가서 거기서 담배 태우시고 하는 부분들이, 뭐 저는 뭐 담배를 안 피우니까 그런 뭐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챙겨드려야 될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송출 관할일 것 같은데, 송출하고 협의해서 어떤 부스 개념으로, 흡연 부스 개념으로, 왜냐하면 의원들만이 아니라 이 청사를 찾는 민원인분들에 대한 시청 본청원 뒤에 그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기능적으로도 좀 가능한 그런 부스가 좀 설치되면 뭐 오가는 민원인분들도 다른 곳에서 뭐 좀 비흡연자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송출하고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정일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기영 의원님. 예, 일단 뭐 시간상 일단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무국장님께 좀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일단 아까 얘기도 했듯이 저희가 이제 인사독립에 의해서 전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의해서 이제 이 신입사원도 뽑고 하는데, 일단 이 저희가 지금 요 근래 보면은 정책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인사 이동에서 이제 아마 이 인사 이동 조치가 있어가지고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인사를 해더라도 기본적으로 역량이 있어서 그 직을 수행하면서 꼭 필요하면은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 저희가 이제 의원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료 수집이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다 요청을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역량이 있는 분들은 딱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자료 수집을 하기 쉬운데, 신입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은 배우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이제 이 의원님들이 요청한 거 막 이런 거 다 나름대로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리다 보면, 더구나 또 행정감사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인사이동할 때 다른 그냥 나름대로의 뭐 예를 들어서 뭐 회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그 전에 했던 걸 갖고 연관성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이런 게 역량이 필요한 거 같은 경우는 꼭 좀 더 심도 있게 좀 의장님이든 인사 조치를 할 때 사무국장님이든 그런 걸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정팀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하면서 해외 공모 출장도 있고 국내 비교 견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급박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게 이제 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딘가 누군가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조치를 해야 저희 의회에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점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에 이제 저희들조차도 위원장님들조차도 마찬가지고 저희 운영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의정팀이 전체적으로 해외 공모 출장 허가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정 활동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례 전에 저희 공무 여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이 생긴다 그러면은 뭐 누구든지 말을 그걸 인지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의정팀이든 예를 들어 그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면은 사무국장님한테 전달을 하던, 아니면 운영위원장님이든 의장님이든 해서 또 상임위원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만 비로소 어느 한 명의 의원이나 위원장들이 욕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의회가 실추되는 명예 실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누구를 떠나서 하여튼 그거를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좀 완비를 해서 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짧게 아까 또 정일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일단 지하실에 있는 그 환경 도움을 주시는 그 휴게실이 지하에 있는 게 법상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걸 개선을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그러잖아도 그 이제 여러 장소를 이제 검토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고 현재로서 검토한 거는 이제 옥상 쪽에다가 이제 하는 거로다가 네. 이렇게 해서 송출하고 이제 협의를 해봤는데 옥상에는 이제 정식 건물로다가 했을 경우는 상관은 없지만 어떤 그 가설 건축물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그 정수가 또 이제 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층에다 했을 때 향후에 그 다시 이제 그 증축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그 내년도에 지하 환경 개선 사업으로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거기 기간제 근로자분한테 편의를 이제 좀 제공하고 그리고 아까 정일구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개선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팀에 몇 가지만 좀 당부식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든 뭐든 이제 다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공지가 되지만 나름대로 운영위원이든 무슨 회의가 있으면은 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또 어느 분들이 그걸 못 보고 빠지거나 본회의 경우에도 늦게 오시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사전에 1시간 전이든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체크를 좀 한번 해주시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왜냐면 또 그러다가 모르고 못 나오시면은 그런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거 좀 한번 잘 좀 심도 있게 좀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홍보팀에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언론인들한테 저희들이 지급하는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연? 1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3억 3천 이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증액이 좀 됐죠. 예. 그러면 이 저희가 이제 언론 같은 경우가 개인의 의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이 팩트가 아닌 걸 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꽤 많이 이제 언론사들이 지금 몇 번 지금 언론에서 저기를 실은 것 같아요, 기사를. 그러면은 이제 사실과 왜곡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개인적으로 계속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의원님들이. 네. 그러면 이제 홍보팀에서 나름대로의 그 의원님하고 얘기해서 전체 차원에서 왜곡된 것 같은 경우는 좀 바로 잡든지 뭐 예를 반박문이 아니더라도 뭐 그 언론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거를 계속 주지시켜주고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어떤 언론사들은 계속 그 어떤 의원님들을 계속 갖고 또 안 좋게 왜곡해가지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 정확하게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언론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비가 돼야지 안 그러면은 그 언론사의 의원들이 좀 힘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홍보팀에서 나름대로 그거를 갖고 좀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네, 이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의원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운영위원회에는 모니터가 없어요. 예, 모니터가 없어서 화면이 어떻게 송출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사권 독립이 과도기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주제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인사권 독립을 기점으로 해서 의회의 권위가 지켜지도록 그리고 독립성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인사권 독립을 시킨 법의 취지에 맞는 노력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이번 9대 의회가 시작이 되고 의회의 인원을 확대하거나 인원을 정수를 확대해서 효율화를 꾀한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본청 인사팀이나 총무팀과 논의했던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본청구 총무과하고 인사 교류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수차 이제 논의를 이제 해왔고 지금 정책지원관도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협의를 현재도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정부에서 기준인건비 이제 확정이 안 돼서 우리 정책지원관들 뽑아놓은 인력에 대해서 발령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책지원관도 어떻게 보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발령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구대 의회 초기에 저희의 의정 활동을 확대하고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제 홍보 인력에 대한 요청을 본청에 요청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이것이 총액인건비에 정해져 있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배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저희가 그 민서 8기를 시작을 하면서 새롭게 조직도를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그것은 민서 8기의 의지를 담은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도였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입장에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를 시킨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차원에서도 의회의 권야 권능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인사권에 있어서 배려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협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업무 보고를 주시면서 자체 승진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도 사무관 자리도 저희 자체적으로 승진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답변할 자리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아직 좀 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의도를 네. 질문의 의도를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저희 사무국장님 자리가 있잖아요. 의회 사무국장님 자리. 네네. 그 자리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승진해서 지금 네. 현재 그 인사권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인사 규칙에 따라서 사무관에서 4년 이상 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서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네.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으로 4급 조건을 맞으면 네, 자체적으로 승진을 할 수 있다. 저는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그 장애인 분들 이제 공공기관이 업무를 할 수 있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액인건비나 이런 것이 묶여 있어서 독립은 되었습니다만 총액인건비나 이제 뭐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청이랑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문제도 의회가 독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본청과 연동되어서 인원을 카운팅을 하게 됩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본청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해 있어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기관별로 이제 장애인 고용 카운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거 좀 확인을 해서 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정원이 몇 명이죠? 지금 현재 38명입니다. 38명이요? 예. 그 35명인데 거기에 이제 청원경찰 네. 한 분하고 공무직 두 분이 포함돼서 38명입니다. 네네. 35명 또는 35명 또는 38명의 중에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하면은 청무대 38 이제 곱해서 이제 한 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고용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인사권 직원분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법정 의무 교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분들이 이제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수행을 다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뭐 본청이랑 연동되어 있어서 뭐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의원들도 의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하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제 의무 교육 중에 이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이제 가정폭력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 교육을 받지 않고 이제 예산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지적이 되는 문제이고, 본인들은 이제 성매매, 성폭력 관련돼서 이제 교육도 안 받으면서 이제 예산을 다루고 뭐 이렇게 있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항상 되기 때문에 의무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스케줄을 좀 잡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홍보팀 관련돼서 조금 제가 그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 채널이 이제 운영위를 하거나 제가 속한 이제 자치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가 수일이 지나면 이제 사라집니다. 네, 사라집니다. 이게 역사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말을 했었는지를 기록을 남겨야 되고, 물론 이제 속기록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할 때도 그 영상 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삭제하지 않는 것의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필요하다면 좀 다듬어야 될 필요들이 있어서 뭐 삭제를 하시는 거라면 좀 다듬어서 다시 업로드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잘못하면 언론을 담당하시는 그 홍보팀이기 때문에 이제 기사 꼭지로 잡으면 이제 사라지는 평택시의회 영상들 무엇을 감추려 하나 뭐 이런 기사들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정일구 의원님께서 이제 역사 기록물 관련돼서 평택시의회 역사 기록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셔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도서관에 요청을 좀 드려서 사업을 새로 만들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시장님들 그리고 의회 의장님들의 구술 기록을 좀 연세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구술 기록을 좀 남기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이 50년 100년이 흐른 다음에도 이렇게 우리 시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기록을 좀 남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구술 기록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책자로 남기거나 어떤 서류 형태로 이제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비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정일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네. 의원님들 이제 이야기 듣다가 갑자기 그 제 메모에 있는 거 빼먹고 안 한 게 생각나가지고 저희 3층 간담회장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그 3층 간담회장을 보면은 지금 벽 끝에서 끝으로 해가지고 1대 때부터 지금 8대 때까지 의장단 사진이 쭉 있습니다. 예. 저게 왜 계속 있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갖습니다. 제가 8대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1층 로비 쪽으로 해서 1대 때부터 그 몇 대 때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쭉 전대 의원님들의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 사진과 이게 쭉 뭐 간략하게라도 전체가 게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지금 저희 의회 들어오자마자 왼편에 모니터로 이제 터치하면 나오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의장님의 사진을, 저희 읍면동에 가면 다 지금 읍면동장님들 사진 회의실에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가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권위주의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을 때에는 어떤 장에 대한 모습들에 대한 어떤 존경과 이런 게 담겨 있겠죠. 역사성이나. 물론 역사에 남겨야 되고 담겨야 되지만 지금은 함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8대가 있으면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함께한 의회이기 때문에 같이 남겨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런 어떤 3층 간담회장에 해서 계속 돌려서 어디까지 돌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9대쯤에서는 그거를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공론화 과정을 좀 통해서 이게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가, 계속 벽을 돌려야 되는가, 어느 읍면동 가면 읍장님, 동장님들 사진이 회의장이 좁아서 더 이상 걸 데가 없어가지고
이 다음 동장님들, 읍장님들, 면장님들을 어디다 걸어야 되는가라는 그 정도로 지금 계속 돌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4년 주기지만 그분들은 동장님들은 짧으면 1년도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뭐 공직사회 분들에 대해서는 뭐 공무원분들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지금 뭐 유승영 의장님도 열린의회를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에 대한 뭐 의장님도 아마 의장님들도 원할 겁니다. 그런 거는 의장님의 사진도 좀 줄이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의원님들의 사진도 같이 좀 게시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좀 남기면 좋지 않겠나라는 좀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행감이긴 하지만 저희가 생활을 계속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 행감이 이런 어떤 건의와 뭐 이런 특별한 그런 거로 발전이 안 되는데 좀 그러나 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논톡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 운영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평택시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의정활동에도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안 협의와 의회 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심의를 하고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